name is what? My name is my name is Slim Shady. My name is my name is what? My name is Slim Shady. My name is 목에서 새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머치 세 분의 투머치 토커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가사 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또 할 게 많아요. 예, 아이템이 대한민국은 정말 아이템이 끊이질 않아. 예? 이 정치 저 대선 기간인데 대선과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없는 아이템들도 계속 올라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뭐냐? 여사와 샤넬백. 아, 저희가 앞서 이제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통일교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전달했다는 샤넬백. 요거를 통일교 간부는 여사한테 선물로 드리세요라고 건진법사한테 줬다는 거고 건진법사는 나 여사한테 전달하지 않았어. 내가 잃어버렸어. 샤넬백도 잃어버리고 다이아 목걸이도 잃어버리고 두 개 다 잃어버리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본인은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맞죠? 예. 근데 그게 여사한테 전달됐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정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맞죠?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인 거는. 예, 그 통일교 간부 윤모 씨의 처제가 예. 이제 샤넬백을 구입을 한 거를 검찰이 확인을 했어요. 어. 근데 이 샤넬백에는 이제 1년 번호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샤넬 압수수색했거든. 예. 그래서 1년 번호를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검찰이.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디로 갔냐 도대체 이거를 이제 추적을 한 거죠. 시리얼 넘버를.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 따르면은 예. 그게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제 예전에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같이 일했던 수행비서 유모 씨가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거를 샤넬 매장에 가서 교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환을 할 때도 100만 원, 200만 원 웃돈을 주고 더 돈을 더 주고 이제 바꿔왔다라고 해서 비싼 걸로 바꿔왔다. 두 그러니까 번은.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꿔온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물타기 하려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바꿔치기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잃어버렸다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다 거짓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가 이제 검찰의 수사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배우자 토론 토론 얘기 나오는데 딱 요게 딱 뜨니까 참 일단 이게 이제 정황이라고 하는 게 전달된 정황이라고 얘기한 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 맞아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내가 비서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한테 직접 시켰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건진법사는 네. 수행비서에게 줬고 네. 나중에 거기서 두 번의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려 받아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수행비서한테 줬는데 수행비서가 자기 두 번 100만 원 웃돈 주고 200만 원 웃돈 주고 두 번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예. 건진법사 다시 갖다 줬는데 그걸 다시 잃어버렸다. 그렇죠. 홀라당. 그렇죠. 그러면 건진법사가 네. 자기가 중간에 슈킹 할 생각이었으면 자, 그냥 전문 용어 나오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중간에 그냥 가로채기를 할 생각이었으면 네. 굳이 본인이 가서 하지 굳이 왜 김건희 씨의 10년 수행했던 네. 유모 행정관에게 부탁을 하느냐. 그러면 정말 그 당시 행정관이었거든요. 네. 국가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죠. 야 네가 좀 가서 바꿔 와. 어.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 더 바꿔 와. 어. 가져와서 본인이 잃어버렸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씨가 본인이 원하는 제품, 뭐 디자인 또는 앞서 김준일 평론가 얘기처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든 예. 살뜰히 챙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탄핵되는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야? 이전에 디올백 관련돼서 얘기할 때 예. 받아서 창고에 넣어놨다. 이 창고가 이제 또 하나의 대통령 기록관이냐 이런 예.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샤넬백 보면 마음에 드는 웃돈을 얹어서 두 번째는 이제 제품까지 같이 사거든요. 예. 100만 원 한번 교환하고 200만 원 더 주고 또 교환할 때는 예. 다른 제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3,400만 원짜리 뭐 다른 걸 같이 샀다든지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받은 걸 살뜰히 챙겼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런 거예요. 다 지금 보면 기사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샤넬백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그냥 1,000만 원을 할게요. 원대의 고가 라인이라고 예, 1,000만 하더라고요. 원이라서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이면 처음에는 100만 원을 더 보태서 예. 1,100만 원짜리 사고 두 번째는 200만 원을 더 보태면 1,300만 원이잖아요. 1,300만 원을 백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걸 여러 개로 쪼갠 거지.
그렇죠. 뭐 500만 원짜리 백 플러스 뭐 300만 원짜리 파우치 나머지는 화장품 이렇게 해서 여러 물건으로 예.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가방과 다른 제품을 교환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자의 촉으로서 취재를 해보신다면 뭐 그런 지금 의혹이 충분히 뭐 저 정황이긴 하지만은 네. 그 증거가 더 나온다면은 뭐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뭐요? 김건희 여사가 뭐 받은 받았다고 지금 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정황이라고. 왜냐 건진법사가 그러니까 그건 정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정황이고 그 정황이 이제 증거로 더 뒷받침된다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 되게 정황으로만 튀어나오죠 처음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이제 불이 붙을지는 예. 뭐 검찰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증거로 나올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언론에서 조금씩 이제 검찰에서 흘러 나오면 그때 보면 사겠죠. 그래서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사실 뭐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은 그 과거에 이제 그 여사가 정책이나 인사에 개입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자리에 여사가 앉아 있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과거에 민주당이 원래 3년 전에는 그 김건희 여사가 그때도 이제 구설수 많이 오르니까 그때는 배우자 검증을 끝까지 엄청나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민주당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그때 아마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대통령의 남편이 대통령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그 안살림에만 뭐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 배우자 민주당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하니까 오히려 바뀌었어요.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 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부인 단속은 뭐 그건 여야를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김혜경 여사도 지금 법인카드 지금 거기 밑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조를 할 만큼 그 엄청나게 세탁까지 대학 처방약까지 이거 여사님 약 처방까지 된 거를 본인이 했다는 그 조명현 씨 증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야를 가리지 말고 영부인 리스크는 다 국민 앞에 검증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결국 이제 이 샤넬백 관련해서는 이건 거잖아요. 이게 정황인데 이게 정황으로 끝날지 아니면 증거가 될지는 결국 그 수행비서 그 당시에 행정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정관을 건진법사는 본인이 시켰다고 하는데 진짜 본인이 시킨 게 맞는지 과연 여사를 오래 수행했었고 당시에 대통령실 공무원 이 사람이 여사의 오더를 받고 움직인 건지 아니면 진짜 건진법사 오더를 받고 움직인 이거 밝히는 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건진은 어쨌든 이쪽에 전달 받아가지고 줬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교환하세요. 뭐 이 정도 했는데 자 100만 원 더 주고 자 가서 바꿔오세요. 뭐 이렇게 지시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유모 행정관이 그러면 자기 판단으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 디자인은 평소에 안 좋아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100만 원 정도 더 주고 내가 바꿔야 되겠네.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네. 한 200만 원 더 주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디자인 문제나 뭐 이제 제품 문제였으면은 그 받는 사람이 이거를 했겠죠. 지시를 해가지고 했겠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는 평론의 영역이고 그거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데 어쨌든 조만간 참고인 김건희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면 이러면 아니 근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사람과 사회를 많이 연구하니까 대부분요 이런 거 고가일 걸 받으면 이게 선물이면 이거 비싼 걸 받으면 선물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준 사람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쓰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가끔 선물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준 사람 생각해서 저라면 그냥 쓰든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뇌물이라면 흔적을 안 남기려고 몰래 쓸 것 같거든요. 그냥 남한테 안 보여주고. 근데 이거 이렇게 돈 주고 교환하고 뭐 이런 심리는 뭐예요 이거? 제가 앞서도 세탁인가? 그래서 김건희 씨가 살뜰히 챙겼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비록 뇌물 또는 선물로 받은 샤넬백이라도 나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걸로 교환해서 살뜰히 쓰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알뜰함이 돋보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 하나 요거 말씀드려야 돼. 김건희 여사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이거. 수행비서 유모 씨가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 모르게 전 씨의 심부름을 한 것이고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 여기 이제 김건희 여사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거 제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모 행정관이 평소에 건진의 신기를 믿고 추앙해 왔다.
그래서 건진에 이 백 좀 바꿔줘. 야. 네가 샤넬 좀 더 잘 아니까라는 부탁을 사적으로 2번 이상 들어줬다라는 경우의 수 말고는 없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예. 지금 2심까지 선고법 150만 원 그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영부인 리스크라고 한 이거는 나중에 남편이 만약에 정치인이면 선거운동 도울 수도 없어요. 이게 확정이 되면은 아시다시피 두 번째로 그 뭐 조명은 씨를 통한 하여간 그 여러 가지 그 사적으로 지금 뭐 법인카드만 유용한 거 이거 뭐 그리고 머리를 부려먹었다는 이런 의혹들 예. 이건 뭐 지금 뭐 조명은 씨 통해서 공개가 됐고 그럼 셋째 지금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이분은 지금 무려 영부인 시절 옷값 3억 원 중에 1억 원을 가량을 지금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를 했고 그 돈이 특히 띠지가 묶인 관복권으로 지금 지불됐다는 의혹이 지금 있어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복권.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분들 보니까 뭐죠 그 새 영부인 내지 영부인 지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다 심지어 실형 선고받은 분까지 있고 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장 그리고 영부인 리스크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해서 어떤 의미로 지금 윤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예. 그 개헌까지 이르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김건희 여사라면은 그러면 이건 진짜 영부인들 검증을 좀 제대로 해야죠. 이 주장은 사실은 민주당이 했습니다. 3년 전에 세게 했어요. 굉장히 후보자만큼이나 그 부인들도 검증해야 된다고. 그때 이제 예. 김건희 당시 그렇죠. 여사가 네. 공작 포인트다 이렇게 그렇죠. 보고. 그때 그랬어요. 그건 더 나와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니까 민주당 태도가 이제 와서는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배우자 만약 그 토론을 하게 그 되면 얘기 해보죠. 배우자 토론. 배우자 네. 토론하게 되면 예. 당연히 우리 김혜경 여사의 경우 지금 얼마 전에 바로 2심에서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 죄질이 아주 안 그럼 좋다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다 잘못했죠. 김혜경 김건희 여사 지금 여러 가지로 잘못이 많습니다. 그리고 드러날수록 지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거는 법에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먼저 강조합니다. 당연하고.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그것과 같은 논리에서 다른 묘하게도 다 김시성 가진 부인들이신데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이 내용만 나온 걸 보면 아주 가볍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 지금 검찰에서 나온 거 이게 흘러 나온 건데 민주당 보통 뭐라 그럽니까?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이재명 지금 후보 관련해서 이런 정황들이 먼저 나오면 망신 주기식으로 아직 공소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 논리로 하면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말씀은 민주당도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기자들이 취재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검찰이 공작을 해가지고 아직 피의 사실 확정도 안 됐는데 망신 주기로 검찰 독재를 흘린다. 이런 얘기는 알겠어요. 이러면 이것도 똑같이 적용돼야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찬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두 분도 배우자가 검증은 필요하다는 거는 동의하실 것 같아. 아니 뭐 일단 예스노. 검증은 그래서 네. 언론에서도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뭐 안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할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제안했던 게 배우자 토론이에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검증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자 토론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단칼에 거절당했고 이제 이준석 후보야 배우자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거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거를 배우자 토론 형식으로 하자라는 이 제안. 요거는 선거 전략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좀 절박하다. 이게 이제 사전 투표 기준으로 하면은 8일 남았어요 지금.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투표 시작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본투표 기준으로 할 때 2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이거저거 해보다 안 되니까 설란영 여사,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게 토론회가 성사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또 이제 언급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김혜경 여사의 뭐 공직선거법 2심 이제 그거 선고 그 150만 원 벌금형 뭐 그리고 예전에 뭐 해경군 김씨 뭐 이런 거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배우자 토론회는 정치를 너무 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앙일보 사설 이거를 가지고 어제 주요 일간지에서 세 군데가 사설을 썼어요. 제목 일단 읽어드릴게요. 경향신문 국민의힘 배우자 토론 제안 김건희는 입도 뻥끗 못하더니 세계일보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한 국힘 김건희 국정 개입 반성 먼저 중앙일보 정치적 상상력 빈곤 드러낸 배우자 TV 토론 제안 중앙일보 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잇따르는 배우자 관련 구설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나 배우자 TV 토론은 이에 해법이 될 수 없다. 배우자끼리 토론을 한다고 해서 사전에 검증된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 내내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제도처럼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의 일탈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조직의 정상화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해요. TV 토론하면은 그럼 뭘 물어보나요 서로? 법관은 어떻게 쓰셨나요? 뭐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의 차원이지 TV 토론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장모 토론도 해야 됩니다. 장모 토론하고 이제 YS DJ 아들들이 다 사고 쳤잖아요. 네. 아들 토론하고 그냥 가족이 때로 나와서 차라리 토론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맞는 얘기고 제가 저는 취재를 했으니까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러한 그 비판을 잔뜩 받게 된 이런 제안을 김용태 위원장이 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설란영 여사를 좀 홍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설란영 여사가 아시다시피 어떤 의미에서 가장 민주당스러운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50년대생 분인데 70년대 초반에 서울 올라와서 어렵게 살면서 공장 노동자로 있다가 세진전자 노조위원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같이 김문수 그렇죠. 그러면서 역시 그때 노동운동을 하고 있던 김문수 그때 운동가를 만났는데 굉장히 순수한 맛에 끌려서 동지적 관계로 결혼하였고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노동투쟁과 어떤 그때는 반독재 투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설란영 의사가 좀 나와서 굉장히 이분이 그런 거 오래 하시면서 좀 스타일이 굉장히 소탈하고 좀 숨기는 게 없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좀 그 여사의 강점을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그걸 잘 지적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 김용태 위원장만 해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걸 좀 지적을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김문수 후보가 못해요. 저는 이거 문제라고 보는데. 뭘 못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직설적으로 이 잘못했다. 그다음에 뭐 반성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입이 잘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설란영 여사하고 얘기를 김용태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잘못한 건 맞다. 그리고 나도 같은 여자고 내가 나도 이제 대통령 후보 부인 입장에서 이러면 진짜 안 된다 해가지고 그 100번 내가 볼 때 이거는 안 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걸 김문수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를 못하니까 부인인 설란영 여사 나와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인정은 어느 정도 하는데 아주 속살을 세게 얘기 못하니까 대신에 지금 설란영 여사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단호하게 진짜 이건 안 되네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며칠 전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그 얘기 배현진 후보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면은 그거 아주 그냥 척척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다 못하는 사과, 잘못 반성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다라는 그러면 것이. 설량영 여사가 나와서 전 영부인은 김건희 여사는 잘못한 거 맞죠? 처벌받아야 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으면 요거를 원했다는 거구나.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로 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건 당연히 필터링이 됐었어야죠.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나 산뜻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제가 볼 땐 기괴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딱 느꼈을 때 근데 이게요. 헛발질이죠. 이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냥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긴급 기자회견까지 미리 잡아서 한 거면 선대위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나는 필터링 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쨌든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잠깐 얘기 좀 듣고. 뭐 몇몇 가까운 분들 뭐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얘기는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걸러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얘기는 해도 일단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나름의 어떤 여론조사상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는 배우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머니가 나와야 되나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는 좀 특수한 지위잖아요. 공직자도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공직자보다 막강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검증의 대상이지만 본인이 정책 입장을 내비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적 그 이미지를 사실은 활용되는 거지 본인이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근데 배우자 토론을 하자면 뭐 정책 이실, 안보 이실 따로 만들어서 합니까? 그럼 토론할 때 리설주 여사랑 정상회담은 언제 하실 겁니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거는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영부인으로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따로 외부에서 검증해야 될 대상이지 본인이 나와서 해명하고 그런 또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토론을 통해서 공적 권한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네. 그건 합의되지 않은 거죠. 뭐 어쨌든 이번 논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 지금 선거법 2심으로 만약 확정될 경우에는 남편 선거 운동을 도울 수도 없는 그런 형을 상황 그 국회의원으로 치면은 치명 사형 선고예요. 150만 원이면 금배지 날라가고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선거 운동도 못 해주는 이러한 그 지금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3심이 남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었고 예. 모든 앞으로 영부인 내지 영부인 후보들이 몸가짐을 더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경각심을 갖게 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다음 제목이 이건데 국민의힘의 골든크로스 계획대로 되고 있나 요건데 왜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니까 언론이 분석하고 있는 전략이 3가지더라고. 1단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리. 그리고 2단계는 한동훈 양한식.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 한동수. 그러니까 당내 원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준석. 요건데 네. 하나씩 볼게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절연 문제. 일단 탈당을 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탈당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출당도 시키고 싶어 못 시켜요. 일단 탈당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탈당하면서 김계리 변호사 입당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입당 신청 원래 그냥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 일반적으로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심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보니까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야 이거 대통령 변호사였다고 이게 무슨 심사하는 게 말이 되냐 이상하다 막 이렇게 좀 볼멘 소리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처리될 거라 봐요? 아니,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 건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그 당에서 탈당한 전력이 있지 않는 이상 예. 그냥 자동 입당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논란이 생길 경우에는 시도당 위원장급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동을 걸었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대선 기간 내에는 김계리는 안 받겠다라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정확한 그러니까. 지적입니다. 당 지도부가 예. 그렇게 정무적 잘했어요. 판단을 한 거고. 예. 그러니까 뭐 받더라도 끝나고 받는다. 석동현 빠지니까 김계린이 들어오고 뭐 이게 무슨 차륜전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미쳐지냐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석동현 빠지니까 예. 김계리가 들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자진 탈당 그게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정치인이었다. 윤석열 예. 대통령은.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약간 억지로 탈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비춰져요. 예. 게다가 다른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어요. 여전히. 탈당을 하면서 사과라도 하면은 요만큼의 일말의 어떤 여지라도 있는데 예. 뭐 이건 김문수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더 그러면 영역이 넓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가지 말씀하셨던 뭐 하나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첫 단추부터 이미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김계리 변호사 지금 한마디 계류가 돼 버렸는데 지금 저 김준일 평론가 말이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그 쉽게 말하면 김문수 후보 아래 강경파 예를 들어 김재원, 차명진, 박계동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찐 보수 지지층을 다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예를 들어 당장 김계리 변호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김재원 비서실장은 왜 이 사람 못 들어오냐 지금 이러잖아요. 이거 자세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대통령이 저 어쨌든 간에 저 탈당을 한 것은 결국은 뭐 말은 안 했지만 저 계엄에 대해서 그 어쨌든 간에 그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계몽령이라고 그것을 옹호한 변호사를 지금 입당시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계류시킨 겁니다. 그거 다 잘한 거고. 자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요 얘기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입당 요거 얘기도 입당을 막는 게 맞았다. 적절하죠. 그리고 오케이 다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핵심인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김재원 비서실장 예. 이런 분도 안 된다고 왜 막냐라고 했고 윤재욱 총괄선대본부장도 뭐가 문제냐 막을 게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캠프의 주류가 포지션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에서 예를 들어서 중도 보수 중도 우파를 지향하면서 구구는 그냥 너희들도 잠깐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 포지션이 구구에 가 있어요. 구구에 가 있으면서 중도 외연확장이 필요하다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도가 그냥 말로만 아무 영향력이 없는 말로만 얘기를 하는 거지. 김계리 변호사가 이들에게는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분
정말 전사고 체제 전쟁의 선봉장인데 뭐가 문제야라는 인식,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통일당 갔어야죠. 예. 인식이 잘못된 건 맞고 그러나 김용태 위원장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위원장 권한을 활용해서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반드시 그 얼굴 이른바 사장으로 붙이지는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우리 공화당 버스도 돌아다닌다고 그 조원진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감사 전화했다고 우리 공화당 저 버스 돌아다니면서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게 득표에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 설명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데 김문수 후보 과학적으로 도움이 저는 플러스인지 요게 마이너스인지 굉장히 좀 제가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거기 이제 캠프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어느 김문수 후보 캠프 그렇죠. 관계자한테 네, 우리 관계자한테 공화당 물어보면 우리 공화당한테 왜 물어봅니까? 아니,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 도움이 우리 공화당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간 지금 이런 김계리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한마디로 그런 거를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내치는 모습을 보이면 예. 한마디로 이 강성 보수층, 강성 보수 지지층이 예. 떠나갈 수도 있다. 이런 걸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참 느낀 게 예. 하여간 김문수 후보가 너무 좀 준비 없이 예. 또 기반을 다지는 그런 게 없이 벼락 출세를 했다 한마디로. 벼락 출세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주주총회 열면은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 나 지지할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들 내가 눈치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걸리는 거 하면 안 되지 하다 보니까 다른 주주들 모집이 힘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대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여간 전반적으로 통합과 외연 확장에 좀 더 나와야 되고 결심을 했으면은 탈당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시킨 건 아니겠지만 탈당을 결국은 탈당 환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제대로 좀 처신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에 시그니처 코너 뉴스 투머치 덕후 세 분 김준일 사평론가 박성태 산업가상구 연구실장 강철호 중앙일보 논소령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고 3부 계속합니다. 주제를 바꿔서 통합과 외연확장 얘기했잖아요. 네. 그 한 축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해 볼게요. 유세를 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산 일정이 부산 오늘 대구 서울시장 네. 그다음에 청주 네. 그다음에 원주 이렇게 해서 끝나요. 네.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과 같이 다니고 네. 주로 메시지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주십시오. 네, 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당선돼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김문수 후보 지지해 주셔서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또 김문수 후보는 따로 다니거든요. 당 선대위 직함 가지지 않고 요 행보와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 한동훈 전 대표가 세 가지 조건을 걸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하고의 절연,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그리고 뭐 이제 자유통일당을 비롯해서 극우 강성 지지층과 세력과의 또 이제 절연, 요 세 가지를 했잖아요. 뭐 하나 사실 이게 제대로 지금 됐냐. 한동훈 대표가 조건을 내건 거에 다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진 탈당을 했지만은 윤석열 이 지금 방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논쟁들도 있고 탄핵 특히 탄핵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안 해. 그건 못 할 거예요 결국은 못 한다고 보고. 뭐 극우 강성 뭐 이것도 뭐 메시지가 애매하잖아요. 특히 뭐 자유통일당 후보는 뭐 자기가 이제 후보 사퇴하면서 지금 지지 선언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자연스럽다.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선 이후에 패배의 책임에서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반 이재명 그동안 라이브 방송했었던 반 이재명 메시지를 거리에서 이제 내는 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최소한의 이제 소위 말하는 면피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세 일정을 보면은요 김문수랑 제일 먼 데 있어요. 서울에 있으면 이제 부산에 내려가고 거의 이런 거 이게 안 마주치겠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동선이 마주치지는 않겠다. 둘이 같이 손잡고 이런 사진 찍는 거 절대 안 찍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인다. 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나중에 지지층들이 그러면 국민의힘 또 여러 지지층들이 있으니까 한동훈 지지층 빼놓고 나머지들이 한동훈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그거는 그 이후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박성태 저는 실장의 뭐 평가.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고육지책. 일단 메시지는 딱 하나잖아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 메시지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게 팬클럽 회원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선거잖아요. 누구를 뽑든 또는 뭐 무효표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뽑아달라고 그러긴 했어요. 예, 근데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 후보 뽑아주십시오라고는 하지만 그럼 김문수 후보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뽑아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라 그러니까 그 김문수 어쨌든, 맞죠. 그래서 사실은 김문수의 맞지만 이름을 얘기 안 하는 이름을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거지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탠스가 뭐 애매한 건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도 그렇다고 아예 선거를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지금 보수
당에서 정치적 미래를 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랑 공동 유세를 하거나 서로 한 사진에 찍히면 나중에 예를 들어 2년 뒤든 3년 뒤든 당신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달라고 지금 저 사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모양은 안 좋지만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뭐 두 분 말씀이 당연히 이제 맞는 지적들이고 조금 더 취재 내부 그 한동훈 후보 쪽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거죠. 그 우선 김문수 후보 쪽에서 몇 분이 있어요. 복수로 제가 취재했는데 첫 번째는 아니 도움을 받을 사람은 김문수 후보인데 그럼 와가지고 좀 삼고 초려까지는 아니더라도 1고 내지 2고 초려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빵고 초려다. 그리고 그다음 빵고 초려를 안 하고 빵고 초려도 안 하고 전화 한 번 했다는데 그것도 심지어 통화 중이어서 통화가 안 됐다. 지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그건 한심한 거예요. 누가요? 김문수 후보 측이? 한심한 거죠. 아니 도움 받을 사람은 김문수 후보니까 정중히 가서 어제까지 우리 경선 싸웠지만은 정말 한동훈 후보 내가 좋아하고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그래야죠.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잘못한 거고요. 1번. 세 가지 조건을 받아주기가 싫어서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 우선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물 파기가 힘들어 우물을 파야죠. 이거는 뭐 물 안 먹고 그냥 내가 죽겠다. 전 이런 생각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번. 2번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딜레마죠. 뭡니까? 나는 이거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하자는 대로 내가 그렇게 화끈하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만약에 잠시라도 좀 이제 그 유세연단에 같이 쓰면은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한 분은 계엄 확실하게 반대했는데 한 분은 계엄에 대해 어정쩡하고 탄핵 더군다나 이거는 거의 뭐 안 받아들이 이거 두 분 이러고 어떻게 같이 쓰느냐? 그럼 이거 그 질문에 답을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매두사냐? 뭐 이제 이게 한동훈 후보 쪽에서 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난처한 질문을 피하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김문수 후보가 서울에서 유세하고 있으면 나는 부산. 김문수 후보가 뭐 원주에서 유세하고 있으면 나는 어디 뭐 나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그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이겁니다. 유세 연단에 올라갔는데 그런 복잡한 질문 나오기가 어렵고요. 그냥 둘이서 만나서 딱 얼싸안고 사진 찍고 손 한번 둘이 같이 치켜들고 그럼 사진 찍는 데 한 2, 3분이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지금 유세 바빠서 저는 오늘 부산에서 문수 형님 지지하러 내려갑니다. 우리 문수 형님은 지금 원주 가니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버리면 돼. 선거 네. 전날엔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이제 마지막에 원래 그건 광화문에 이제 청계광장 있는 데도 하잖아. 보통 이제 그거는 마지막 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지금 뭐 저 선거전이 어쨌든 남은 한 열흘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분짜리 그 그림용 만남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내부의 중론입니다. 근데 아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들 거예요.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 이런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생각되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졌어. 에잇. 다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굳이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랑 한 컷에 잡혀서 두고 욕 먹고 공격당할 컷을 만들겠느냐. 저는 오히려 지금 한동훈 후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김문수 후보가 찾아오는 게 상당히 난처한 일이 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혹시 찾아올까봐 멀리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거 물리적거리를 확보하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 한동훈 후보가 또 그렇다면 그건 또 한동훈 후보가 엄청 욕을 먹을 일이죠. 그러니까 알겠어요. 지금은 찾아왔는데 내치면 그러니까 2, 3년 뒤에 무슨 그런 걸 유불리를 계산해서 지금 적어도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한동훈 후보도 역시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어제 오늘 유세 일정을 이렇게 봤거든요. 유세 장소가 야 이거 동서 누가 짰나? 첫날이 어제가 부산 수영이잖아요. 부산 수영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 장해찬. 그다음에 오늘이 대구 서문시장. 서문시장은 당연히 대구면 거기 해야 그거는 뭐 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면 그래도 당연히 가는 거기 곳이죠. 탈락한 사람 도태우. 네. 그리고 그다음에 청주거든요. 육거리 시장인가? 오늘 거기서 공천 탈락한 사람 누구게요? 윤갑근. 공교롭게도 다 근데 친윤 핵심들이 우리 저 탈락한 김태현 사람. 진행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한동훈 후보 전 후보가 뒷근 유세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우연히 그렇다고. 제가 그 동산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동선. 그 마지막 원주는 이제 박정환 의원 지역. 그런데 저 뭐죠 그 특히 부산 대구에 좀 공들이고 있는 게 정확히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저 작년에도 또 이제 금정이라든가 그 보궐선거였을 때 위험했잖아요. 부산 뒤집어진다. 그때
한동훈 그때 당 대표였던가요? 그때 내려가서 그야말로 금정에서 정말 뛰었잖아요. 손이 그냥 나중에 부서져라 막 악수를 했다는데 그래갖고 금정 이겼잖아요. 금정 대첩해서 이겨갖고 겨우 보선에서는 체면치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 축출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고 그 이후에 치러진 거제시장 선거라든가 폭망. 그러니까 같은 그 PK 지역에서 그 한동훈 대표 있을 때는 이겼는데 한동훈 대표 축출되고 계엄 사태 나면서 국민의힘이 거점 지역 PK에서 완전 망가졌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기서부터 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 국민의힘 유세현장 화면을 많이 보죠. 예,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건 계속 보죠. 근데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현역 의원들 많이 안 오는 장면들도 좀 있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나는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했거든요. 그때 아마 김문수 후보가 청년 공약 발표했던 것 같아요. 청계광장 그 채널A하고 파이낸스 센터 사이에 있는 그 제일 유명한 광장. 근데 거기 연단에 김문수 후보도 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있었는데 물론 사람 빠진 다음에 사진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연단에 두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게 만약에 당원들을 동원을 해도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이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저 국민의힘 정도 당세가 되면.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원팀이 여러 이유로 안 되고 있다.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한동훈 뭐 전 대표 얘기도 있지만은 이 한덕수 추대를 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제대로 지금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세력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중앙일보가 최근에 기사 쓴 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좀 안타깝게 봤어요, 솔직히. 일단은 107명의 그 의원들 중에서 SNS에 한 건의 어떤 선거 유세 그래도 이제 게시물에 안 올린 사람이 10명 정도 되고 나머지도 상당수가 면피다. 그리고 TK 이제 대구 지역에 갔는데 상당수 의원들이 출정식에 개인 일정으로 안 나오고 심지어는 거의 혼밥 밥 먹자고 했는데 한 명 와가지고 둘이 후보랑 1대1 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뛰어요. 아무도 안 뛰니까 지금 당에서 지금 동원령까지 내려가지고 하는 거고 너무 조금 답답하고 초라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 뷰로 보면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활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사진으로 비주얼적으로도. 그렇지. 세를 보여주는 거니까. 세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1, 2, 3단계 있었잖아요. 윤석열 이제 절연 두 번째 원팀, 세 번째 단일화.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보고 저는 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안 도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상당수의 그러니까 면피만 하고 있다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그때 그 서문시장 첫날 갔을 때도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김문수 후보 같이 갔을 때 사람이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 서문시장 가면 미어 터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할 때도 아시겠지만은 각 당협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해서 최대한 지역 우리 당원들 많이 같이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하잖아요. 사실은 버스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대선인데 안 모인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요? 첫째, 원래 대선 때 각 의원들 또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돕는 건 이분이 대통령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라는 게 있죠.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이려고. 바로 민주당이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잘 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내년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도부에 잘 보여서 내가 공천권도 휘두르고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을 넣어야지 이런 생각인데 지도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양이 어디 갈지 모르니 굳이 지금 열심히 뛸 게 없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는 지난번에 중앙일보 보도가 결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출정식하고 밥을 먹는데 의원 한 명에서 둘이 먹었다. 이 얘기잖아요. 나만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마음이 없었구나. 마음이 편해져요. 옛날에 나쁜 축의 밴드웨건이구나. 옛날에 그렇죠. 문재인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외교에 한참 잘 나갈 때 굉장히 타격을 먹었던 게 혼밥 기사예요. 중국 갔다가 그 시진핑 만나러 갔다가 그 혼밥 먹는다는 기사 나가지고 그때 저 굉장히 좀 치마 깎였는데 지금 혼밥 기사 저거 굉장히 결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제가 그럼 원인을 조금 말씀드리면 두 분 말씀하신 거 참 맞는 말인데 조금 들어가 보면 그 한덕수 단일화 시키려고 했던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지금. 뭐냐면 그 한덕수하고 이제 누구냐 김문수 마지막으로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 붙였잖아요. 그 결과를 대강 취재해 보니까 36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 1%포인트 안 되게 1%포인트 차로 한덕수 후보가 진 거예요. 결국 반대가 1% 정도 맞았다. 그러니까 결국 49대 51이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완전히 당이
반쪽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둘째 그러나 의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당시 상권 지도부는 거의 대놓고 오더했어요. 한덕수 밀어야 된다. 한덕수를 밀려면은 한덕수 단일화 제일 긍정적인 게 김문수니까 그래서 김문수를 민다. 김문수 밀어라. 그런 식으로 오더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권 지도부에? 물론 정황이죠. 아직 정황이지만 기류가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서 한덕수 밀려고 김문수 밀었는데 도령 김문수 되니까 김문수는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다 갔던 의원들이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대로 36만 표 중에 거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000표 차로 한덕수가 지금 36만 명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열상이 심각하다. 그 결과 지금 저 의원들이 원팀이 돼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어떤 환경이 조성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강천호 의원 요거 하나만 더 짚어보죠. 허은하 전 대표하고 통화하셨다는데 네. 민주당 입당한대요? 아니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한테 어제 안 꼈잖아요. 이렇게 포옹하고 막 그런 사진 났던데. 네, 맞아요. 네. 예. 뭐 입당하는 거 아니고 그 입당 여부가 중요합니까? 이미 입당하건 안 하건 이미 이재명 후보는 어저께 그림 효과, 비주얼 효과는 다 거뒀어요 이미. 지금 그 허은하가 입당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저께 허은하 그분이 이재명하고 거의 포옹했잖아요. 네, 뭐 물어보셨어요? 강천호 의원은? 예? 뭐 물어보셨어요? 아니 정말 갈 거냐? 그 당시는 아직 그랬는데 보니까 직전이었구나. 너무 멀리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멀리 왔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갈 것 같다. 저는 그런 걸 했는데 저는 허은하 의원 그동안 어록을 보면요. 이재명은 쇼맨십은 인류, 정치는 삼류. 이재명은 쫄보로서 그가 하는 말은 국민이 팥으로 죽을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허은하 무슨 대변인 역할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그 이력은 어디를 가고 그렇게 지금 쫄보이고 쇼맨십 인류 정치 삼류인 사람한테 지금 갔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한 말은 뭐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그 자기가 전에 속해 있던 당의 그 눈치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과는 완전 180도 다른 말을 했다는 얘기인지 한번 이 부분은 우리 알겠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알겠습니다. 전 의원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주제 바꿔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규환 부장판사 얘기해 볼게요. 아니 민주당이 뭐 더 들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대법원에 조사를 맡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김용민 의원하고 노정면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끝이에요 여기서? 사진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예. 저도 물어보니까 취재해보면. 더 있는 건 없다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물론 뭐 그거는 딱 당사자 김용민 의원에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이 제기하고는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의혹의 핵심. 일단 제가 첫 궁금한 거. 번째 의혹의 핵심은 예. 판사가 받아서는 안 될 그 접대 예. 그것도 사건 관계자가 될 수 있는 분들부터 받았다. 예.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금액에 예? 따라서는. 첫 번째 쟁점은 그거였는데 지금은 거짓말 논란까지 번졌어요. 모르는 거지 말이야. 일단 지규현 부장판사가 지난 월요일 본인의 재판하면서 모든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평소에도 삼겹살과 소맥을 즐겨 먹는다. 요즘은 그런 접대 받는 것도 아니다. 물론 평소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하지만 어쨌든 고급 유흥주점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잖아요. 사진 빼기 필요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옆에 우롱차도 보이긴 하던데 어쨌든 거기서 뭔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안 냈으면 접대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해당 주점이 물론 단란 주점으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진상 보면은 약간 홀 같은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명확하게 이른바 뭐 유흥주점 흔히 얘기하는 룸사롱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급 음식점에서 받았고 그러면 본인이 좀 더 해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간 적은 있지만 일단 사진은 동일인이 맞는 것 같고 간 적은 있지만 접대받은 건 아니라고 하든지 보다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삼겹살과 소주 먹는다고 했는데 유흥주점 사진이 딱 나오니 유흥주점에서 판사는 삼겹살도 굴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우리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봅니까? 결국 그럼 핵심은 옆에 모자이크된 두 남자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수익감 내주고 뭐 청탁했는지 그거잖아요. 그거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뭐 이제 대법에서 감찰을 한다고 하니 조사 결과를 봐야 되고 뭐 제가 지규현 부장판사의 그동안 이를테면 윤석열 구속 이제 뭐 석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요거는 민주당의 정무적 차원에서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냐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질수록 물론 뭐 대법원이나 뭐 이쪽에서 뭐 잘못한 뭐 그 판결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론도 있지만은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은 민주당이 알면은 그냥 공개하는 게 낫다. 그렇죠. 계속 이거를 압박하고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얼굴 이게 그러니까
선수면은요 이게 5,300만 명 중에서 장사미사를 찾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핵심적인 로비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면 한 달이 건너면 얼굴 보면 딱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니들이 밝혀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 있으면 공개하는 게 맞다. 지금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김준일 평론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뿐더러 참 정말 말을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이것만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판결을 했던 시간 다 됐는데. 유창훈, 김동연 또 뭐 정재호 이런 분들 예. 그런 분들 만약 국민의힘이 뭐 그냥 자. 오늘 술집 비슷한데 간 것 같은데 니네가 접대받은 거 알겠습니다. 니네가 입증해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뉴스 투머치 덕권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